자, 그러면 오랜만에 또 네. 오셨네요. 우리 김종효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재벌관상. 네. 잘 보여. 재벌집 막내 아들이시잖아요. 네. 잘 보여. 자, 우리 위원님 이제 장이 아직 시작하기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네. 시작하네요 이제. 일단 예. 네, 지금 동시효과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양시장 모두 강세 출발인데요. 어저께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700선을 돌파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2300선을 다시 돌파한 코스피 지수도 오늘 일단은 0.6%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세입니다. 네. 조금 전에 김현영 연구원님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네이버가 2%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도 또 이 빅테크 종목군들이 일부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일단 호텔 신라라든지 어저께 약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소폭 약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수가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 선물 시장은 0.6% 정도의 반등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약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1% 가까운 강세, SK하이닉스는 1.3%의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정체 양상이고요. 어제 이제 반등을 강하게 했던 LG화학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삼성 SDI와 현대차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말씀드렸던 대로 2%씩 사이좋게 오르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빅테크 종목의 강세를 좀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100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하나솔루션이 가장 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카카오페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넷마블,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종목은 정프로님의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LG 플러스가 어저께 그 뉴스로 인해서는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KTNG, 대우건설 등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건설주들이 소폭 쉬어가는 모습. 근데 어저께 강세를 보였던 LG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우리 시장의 방어주 쪽으로 불려지고 있는 오리온을 포함한 음식료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밖에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오늘은 금융주주 쪽의 종목군들도 일단은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을 현재 대형주 쪽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쉬어간다는 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네, 약보합권 정도고요. 네. 지금 전체 이제 지도를 조금 보시면 지도. 붉은색이 전반적으로 많기는 한데 아주 강한 붉은색은 나타내지 않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일단 종목군들이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그 반등의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동향이고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줌에서 네. 서비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색깔이 진하고 상승 종목도 훨씬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전체적으로 시가 상위 종목군들의 강세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코스닥 시장은 로봇주라든지 개별 테마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이제 빨간색이 붉어지는 종목군들은 반도체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신텍이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도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또 강세 흐름을 하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2차 전지는 LNF를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 천보,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곤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2차 종목 소재 종목군들의 강한 그런 탄력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 종목군들도 CJ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 조정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보합권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 약세를 보이는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만 따로 쪼개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오테크닉스, 하나노머티리얼즈, 심텍, 원익 IPS,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볼 요인들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시장에서의 예상은 저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감산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 줄인다. 네,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줄이면 이런 소재 장비 종목군들에게 긍정적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월말에 있을 삼성전자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와 관련돼서는 정말 뭐 금액 조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에서의 강조점이 있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시장에서 큰 화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낸드 쪽에서는 합병이 있을 수 있다. 이사위가 합병하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조그만 언론에서 AMD 물량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바로 샘 모바일에서 그걸 뒤집으면서 오히려 수주에 실패했다. TSMC와 그 물량이 글로벌 파운드리에게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돼서 향후 투자 또 삼성전자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시장은 반도체에 무게를 두고 있고 반도체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얘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IT 산업 전체가 낙폭과대에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2월 달 대만의 전체적인 전자부품들 실적을 봤더니 대부분 이제 바닥을 찍고 약간 터닝하는 그래서 재고 조정이 일부 된 이후에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품 수요들도 조금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운동하면서 저 블룸버그를 보니까 그 싱가포르 쪽에서 저 앵커가 얘기하는데 싱가폴? TSMC도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에서 TSMC가 뭘 좀 그런 걸 이제 미싱하고 있다라는 게 그 뉴스를 굉장히 오래 하는 걸 봤는데 네. 사실 뭐 삼성전자 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TSMC는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차트 보시면 TSMC도 고점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 났다가 조금 회복하는 그런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의 실적이 또 어떤 표를 하게 될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 살펴볼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은 외국인은 전기 전자만 찍어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총 매수 금액 대비해서 전기전자 매수 금액이 더 많고요. 통신과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소폭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 종목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을 사면서 일단 외국인들 매수 종목의 전체적인 수익률이 좋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종목은 어제 이제 강하게 올랐던 LG에너지솔루션을 오늘은 좀 매도하면서 일단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고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KB금융,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군들은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일단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매수 창구 기준이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기관도 한 100억 정도 사고 있는 모습인데 특징은 금융투자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연기금은 지금 매수 금액과 그 업종 배분을 봤을 때 인덱스를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반해서 금융투자는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특정 업종에 대한 매도가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동안 금융투자가 이제 배당 관련 매수를 조금 덜어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많이 청산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 뭐 팔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종과 그 다음에 일부 하드웨어 업종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매도인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들 300과 스몰 업종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부 종목으로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 쪽에 지금 창구 기준으로 보면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동진세미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다우데이터,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네오이즈 이런 종목군들의 창구 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네. 반대로 주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뭐 휴마시스나 오픈엣지테크, 주민터넷, 디어유,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외국계 창구 쪽으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코스닥이 네. 1.2%까지 올라오네요. 오늘 일단 대형주 쪽에 외국인들 수급이 강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업종 동향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업종 동향은 일단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 업종입니다. 서비스 업종의 강세는 뭐 다 예상하셨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다오기술과 신세계 INC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일 동시간대 대비해서 거래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과 더불어서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저께는 강세, 어제는 또 소폭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퐁당퐁당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지수가 IT 종목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기간에서 기계업종은 많이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LIG 넥스원, 두산밥켓, 뭐 CS윈드 같은 기계업종 내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화학업종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이 중국 쪽에서 이 그 우리나라로 못 나오게 혹은 우리나라로 이제 못 가게 양쪽에서 모두 이제 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이제 조정을 받았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에이블 CMC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화장품 종목군들도 오히려 거래가 증가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적어도 1분기에는 투자 키워드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뭐 양쪽의 장벽을 높여서 막고 있지만 영원히 막을 것인가라는 부분. 기조가 풀렸는데 서로의 어떤 기싸움에서 단순하게 장벽을 높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장 올 한 해 1월 초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낙폭과대라는 거죠. 네. 낙폭과대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쉽게 죽지 않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는 소비, 여행, 항공 이런 종목군들만 아니라 최근에 또 살아나고 있는 게 뭐 이따가 뭐 차트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마진 스프레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결국 업황이 거의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이들 종목의 밸류가 역사적 그 PBR 밴드 하단에서 결국은 조금씩 돌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올라갈 개연성은 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그런 키워드로 묶여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수급도 비교적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이런 류의 경기 관련주죠. 이런 류의 경기 관련주가 어떤 특정일에 10% 가까이 튀는 거예요. 개별 재료 없이 대한유화가 이제 1월 9일 날 9.39% 올랐거든요. 특별히 뭐 뉴스도 안 나왔는데. 이날 뭐 화학주도 대부분 좋았죠. 석유화학주들이. 네. 예, 업황이 그게 이제 김종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났다. 살짝 벗어난.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경기 관련주 중에서 비교적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일에 전혀 예상 밖의 폭등세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한 얘기 아니라 그때부터 모니터링 하시라는 거다. 예. 뭔가 오늘- 이제 변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네, 오늘 이따가 뭐 리포트에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정제마진은 1분기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 예.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업종은 뭐 4분기 정도에 돌아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뭐 중국 모멘텀 때문에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일단 뭐 기관들의 전체적인 매수 탄력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기관 쪽에서 엇갈리면서 매수 금액이 제한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일단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수를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뭐 이것도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예를 들어서 낸드 쪽에서 이사위가 합병하면서 이쪽도 과점 체제로 돌아선다면 결국은 가격의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해당 뉴스는 계속 뭐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테마 쪽에서 보면 일단 인터넷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강세,
그다음에 일부 철강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반도체 장비 쪽의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툰 쪽에서는 아까 이제 외국계 창구 쪽에 매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DNC 미디어라든지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 종목군들이 강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또 거래도 일정 부분 네. 실어내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 거래량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런 거래량을 수반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음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SM이라든지 뭐 JI 벤터라든지 YG 엔터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NH 벅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더 작은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또 움직이고 있는 것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벅스가 NH 벅스예요? 네, NHN 벅스입니다. 아, NHN 벅스. 아, 네. NHN이 벅스를 인수했구나. 아. NHN 왜 네이버에서 분리한 예, 아 저는 NH 벅스 그래갖고 NH증권? 예, 농협이 또 벅스 뭐 했나? 농협이 벅스 같은 거를 못할 거라는 고정관념 버리세요. 아니, 아니 농협은 또 비료. 자, 그래서 좋은 또 보고서들을 좀 참고할 만한 것 좀 추려 오셨죠? 네, 지금 지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전략적으로 오늘 나온 보고서는 신한과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 두 가지를 한번 챙겨봤는데요. 네. 뭐 전체를 말씀드리긴 뭐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만 드리면 신한 보고서의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구간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 중에 하나가 네. 결국 환율이었는데 이 환율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4월 달에 일본이 정책을 변환하고 정말 시장의 예상대로 FOMC가 한 50bp 정도 올리는 데서 끝나게 된다면 유럽은 아무래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네. 미국보다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정책이 바뀌게 되면 실제로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유로와 엔화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달러가 일단 추세적으로 강세로 네. 갈 가능성은 올해는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뭐 복합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건 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리 모멘텀으로만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정 부분 원화의 강세가 뭐 추세적으로 나타나서 뭐 1,200원도 깨고 뭐 1,100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작년처럼 1,400원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이 이 전체적으로 조금 매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짚어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만기 아닙니까? 내일 이제 만기가 돌아오니까 이번 1월 만기에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 그러니까 보통 옵션 만기에는 큰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배당 관련 매도가 있었던 12월 달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동시만기가 아니라 1월 달 옵션 만기는 그래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유한타증권의 정인주 연구원 자료를 보시면 네. 일단 역대 그 흐름에 비해서 올해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 물량, 배당 관련 매수 물량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청산이 되면서 만기 때 줄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개별 옵션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미니 선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뭐 청산 물량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청산 물량이 뭐 시장을 지배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만기는 일단 매도가 많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매도가 급격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만기인데 그 만기와 관련된 흐름에 대해서도 한 번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만기 때는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베이시스 변화에 따라서 차익거래 청산이나 혹은 롤오버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 과거에 이제 선물과 지수옵션만 있을 때는 비교적 좀 심플했는데 지금은 미니 선물도 있고 개별 종목의 선물 옵션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급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과거 한 시장에서 10조 이상 터지던 게 양 시장 합쳐서 10조가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예를 들어서 한 뭐 몇백억 정도 아니면 전체 지수에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매물이 동시에 쏟아지면 그게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데 상당 부분 앞서 청산이 되고
되면서 배당락 이후에 연말 연초에 시장을 흔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부담을 이미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했지만 전체 거래대금이 작은 만큼 이런 만기에 일정 부분의 물량이 쏟아졌을 때는 뭐 잠시의 뭐 출렁임 정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만기라는 게 이제 뭐 선물 옵션 만기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월마다 보통 한 번씩 다 있는 거죠. 옵션은 한 달마다 선물은 네. 3개월마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있을 때 요걸 이제 다음 달로 계속 넘길 거냐, 다음 텀으로 계속 넘길 거냐, 아니면 청산할 요번 거냐. 달까지 하고 이제 청산할 거냐, 요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게 내일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청산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시장에 거래량이 아주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들에 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다. 거기 청산이 갑자기 나오면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네. 뭐 개별 종목의 뭐 옵션이나 이런 것 선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전체 지수와 관련된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더 관건이 될 것으로 네. 보이고 그러면 인덱스 물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아까 저 달러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착각이 원 달러 환율이 우리나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물론 이제 결정하는 이제 변수는 변수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뭐 안 좋다든지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달러 바스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참고할 만한 뉴스가 있어서 알려드리면 일본의 도쿄의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8개월 만에 최대폭 4%대 올랐대요.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마 4%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 붕괴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4월 되면 구로다 총재가 이제 집으로 가시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일본의 통화 정책이란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내 대외적인 환경이 성숙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인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이제 약간 긴축적인 모드로 돌아서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일본에서도 기업들에게 그 올리라고. 급여를 조금 네, 올리라는 물가 좀 그런 올리라고. 압력 자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경제가 아무래도 활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급여가 안 오른 그 실질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가 오르지 않은 명목 기준으로는 올랐을지 몰라도 실질 기준으로 거의 오르지 않은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의 실질 급여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물가의 상승 압력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서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를 정말로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정부에서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우리는 그래도 양적 완화 계속하고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미국의 그 연준을 믿지 않듯이 지금 일본의 그 얘기도 많이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일본인 노동자 오는 거 아닌지 몰라요. 아, 좀 저임금에 아, 그래요. 왜? 충분히 가능하죠. 네. 자, 그리고 네, 다음은 이제 화학업종 리포트인데요. 네. 뭐 화학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준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복합 정제 마진이 조금씩 개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운송 쪽에서 비행기 쪽이 좀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유가의 전반적인 공급 쪽은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제 마진 쪽이 일단 1분기에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업종을 살펴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 자체가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은 4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국내 이제 NCC 3사 뭐 그 울산 쪽이라든지 여천 쪽이라든지 이런 NCC 3사의 전체적인 스프레드가 꼬리만 살짝 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건 실적이 당장 좋아질 리는 없다는 것인데 다만 이 스프레드가 이제 올라오면서 나프타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적자는 일단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적자 기업들은 비용 효율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비용 효율화를 하고 그 다음에 NCC 쪽에서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이제 실적이 지금부터는 개선된다는 거죠. 그럼 주가는 과연 흑자로 전환됐을 때 급하게 오를 거냐 아니면 적자를 줄이는 구간부터 오를 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적자를 줄이는 쪽에 또 중국이
공장을 다시 돌리는 쪽에 뭔가 무게를 두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뭐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처럼 뭐 태양광, 2차 전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중국을 좀 향해 있는 순수 화학 종목들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추세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CC 3사의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는 그 빅3 회사의 원자재 대비 지금 뭐 판매 가격 요거의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나프타와 더불어서 나머지 NCC가 이제 나프타에서 하나하나씩 분리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프로필렌, 에틸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내는데 이런 각 제품들에서 또 이제 HDP, 뭐 여러 가지 이제 LDPE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또 나와서 최종적으로 파는 건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프타와 중간 유분의 스프레드도 존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 유분과 최종 제품의 또 스프레드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업종은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스프레드에 따라서 맞다.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스프레드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고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몇 분기째 적자인데 적자를 줄이는 신호가 나오고 중국에서 공장 가동 신호가 나오면 중국도 예전보다 내수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영화를 누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기대 자체가 네. 최근에 뭐 항공업종이라든지 여행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처럼 이쪽도 일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UKSS 대문자 S님이 2만 원의 슈퍼챗을 쏘셨네요. 고맙습니다. 아마 김종효 의원을 격려하는 그런 것 같아요. UKSS S. 네. 저희가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설 전까지 다이어리 판매되는 데까지 들어오는 슈퍼챗은 전부 다 기부죠? 또 마음 바꾸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기부를 그거 이상 해놨죠. 그 회사의 사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네, 해서 네, 네. 6천만 원을 더 해놔가지고 네. 그걸 또 해가지고 또 아주 하지 뭐. 하세요. 아 근데 왜냐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게 알겠어요. 하여튼 네. 절차가 네, 하여튼 뭐 여러분이 보내주신 건 전부 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확실히 써서 그 정도 다 해서 버퍼 몇 배 이상 했으니까 네. 아직 재고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자 우리 3프로 TV 다이어리. 예. 우리 김종희 의원님 혹시 다이어리 저희가 좀 보내드렸을까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유 이거 안 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출연료입니다. 는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박입니다. 현박. 네. 자 우리 김종희 의원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쭉 살펴봤고요. 구매 방법이요. 네이버에 3프로 다이어리 치시면 됩니다. 네. 1월 11일 경에도 3프로 다이어리를 사시는 이열정.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코스닥이 1.24% 정도 상승하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0.3% 남짓. 코스닥이 오늘은 확실히 성적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사이에 파는 게 많이 늘었다. 누가요? 내가 그러세요? 저는 뭐 파란 게 없어서 모르겠네요. 분위기를. 파란 게 왜 있지? 오늘 같은 날? 방송에 집중합시다. 네. 자, 좋은 느낌 5만 원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네네.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뭐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그 작년 말부터로 제가 기억하는데 삼성증권 쪽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뉴트럴한 시각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근데 어저께 나왔던 뉴스 하나도 우리가 좀 반추해 볼 게 있는 게 어저께 LG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보였던 것은 터키에서 SK온이 그 드랍된 되고. 그것을 이제 엔솔이 네네. 받아갔다. 포드가, 포드와. 포드와 하는 그 공장 자체를 가져갔다는 게 이제 이벤트가 됐는데 전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시사점은 과연 SK온이 별로 상황이 좋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아서 포기한 것을 LG 엔솔이 가져가는 것이 정말로 호재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K온이 아예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어디에서는 뭐 포드가 안 한다는 거죠. SK온의 수율이 안 좋아서 네, 포드가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SK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수율도 안 좋고 가장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3사 중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옮겨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드가 아니면 SK온이. 포드가 말이죠. 포드가. 네, 그 포드가 만약에 옮겨 탔다고 쳐도 지금 주목해봐야 될 것은 SK온이 적극적으로 포기한 데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그것을 LG엔솔이 받아가는 게 진짜로 호재인가에 대한 판단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시사점은 앞으로 이런 뉴스가 반복되지 않을까? 투자한다고 해놓고 줄이거나 늘리거나 바꾸거나 뭐 이런 형태가 올해 내에 뭐 반복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데 오늘 이제 삼성 그 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2차 전지 주가의 조정이 일시적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일단 이 회사들이 리튬을 안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다가 재고자산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수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리튬 가격이 떨어진 만큼 배터리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급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IRA가 과연 어떻게 답이 나올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일단 일정 부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2차 전지 장기적으로 물론 좋죠.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산업이고 네. 향후 이제 반도체만큼 성장할 산업일 것은 분명하지만 이와 관련된 뉴스들도 한번 잘 챙겨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뉴스들을 한번 네. 균형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아주 그냥 꽉 채워주셨네요. 우리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